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근데 이 고유가가 상대적으로 조선주에는 호재가 아닙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유가가 경기 민감도를 반영할 때는 예. 경기가 좋다라는 거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물동량이 늘어나고 해운업체들이 많이 돈을 벌고 발주를 하고 요 예. 선순환 과정으로 봤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통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해양 플랜트를 많이 만들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수주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이제 유가 민감도가 좀 높은 이유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약간 공급 사이드에서 이게 뭔가 좀 스퀴즈가 일어나니까 네. 유가가 올라와서 그런 측면에서 선순환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비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비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워낙 한 10년 가까이 지금 이제 시추 투자를 별로 안 한 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양 플랜트 쪽 같은 경우도 입찰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이제 많이 안 쓴 해상 화물이 오일 쪽 계열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쪽 물동량도 이제 완만하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유가가 우리 같은 경제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은 조선업계에는 오히려 이 발주처들, 산유국들의 발주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계기가 되겠네요. 자, 이 조선업 10년 만에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그 분석과 함께 고유가 수혜가 더해졌는데 주가는 좀 그렇게 썩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 한 4월부터 7월 정도까지는 상당히 기조적으로 오른 편이었었고요. 그렇죠. 저희가 주도주라고 표현을 할 정도의 모습을 많이 보인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올해로 딱 잘라놓고 보면 이제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도 수주 목표를 어느 정도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영업을 또 하지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좀 다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144억 달러 수주를 목표했는데 이미 90%를 달성했다 그러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도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데, 카타르 LNG선 2차 계약 이 예상처럼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국내 조선업계 수주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상당히 좀 업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 건이 나오게 되면 일단 3사가 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1차가 나왔고 이제 올해 받게 되는 2차도 2027년 이후에 인도할 물량들이기 예.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의 영업 실적이나 이런 거에는 영향을 주는 물량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예정되어 있던 수주 물량을 받게 되면 저희가 잔고가 이제 찬 채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예.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단단하게 하방 경직성을 다지는 네. 이런 측면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중국 조선업계가 이 LNG선에도 상당히 좀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2021년에 7.8% 수준이던 중국의 LNG선 점유율이 29.7%까지 수주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올해는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위협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원래 LNG는 이 한 4가지 주체가 이제 그 주도적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가스전을 가지고 예. 있는 국가, 그리고 그 가스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 예. 그리고 저희가 운송에만 이제 그 뭔가 인벌브 되는 그런 주체, 그리고 그 가스전을 개발하는 주체, 이렇게가 이 LNG 캐리어를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중국은 사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LNG를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이고, 심지어 거기는 수입해서 쓰는 양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죠. 빠른 속도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LNG를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LNG 캐리어를 많이 예. 만드는 그런 레코드를 아. 차곡차곡 쌓아온 것처럼, 중국도 이제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의 양까지는 아마 계속 캐파를 늘리면서 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제 중국의 물량을 배달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서 이제 제일 먼저 중국 야들을 찾을 정도의 그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워낙 중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 배터리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50% 이렇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쟁력을 키워서 나중에 수출까지 하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하나오션 유상증자로 2조 원을 확보하면 약 9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유럽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 방산 산업에 진출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근데 염경화 위원
리포트를 보니까 투자 성과를 보여줄 시점은 먼 미래다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투자를 어디에다가 쓸지에 대한 그 부분을 발표를 하고 이제 장기적인 그림을 발표를 하는 그 장표가 회사에서 공시한 자료에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번에 신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이제 시점은 한 27년 정도 될 것 같다라고 4년 뒤. 이야기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2040년까지 전체 그 회사의 매출을 한 30조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제 큰 그림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조선업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조선 쪽 상선을 건조하는 그런 역량을 많이 키우겠다라는 발표는 일단 없었던 예. 상황이고요. 저희가 27년에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제 하나그룹이 육해공 방산 분야에서는 뭐 네네. 국내 탑이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이슈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난 7월에 엄경화 의원 나오셔가지고 최선호주로 HD 한국조선해양, 관심주로 현대 미포조선을 꼽아주셨어요. 지금도 유효합니까? 저희 여전히 유효한 그 입장이고요. 아마 내년까지 이런 그 투자 선호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까지도 이제 수주를 가장 잘한 그룹이 HD 현대 그룹이기도 하고 내년 이 수주한 것을 가지고 이제 내년까지 저희가 매출 성장률도 상당히 눈에 띄게 보여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현대사무중공업 자체를 좀 저희가 이제 그 실적 개선이 되는 폭을 가장 클 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장사로 접근을 하시려면 이제 HT 한국조선해양을 사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는 예. 거죠. 덧붙여서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그 최근에 엔진 사업을 하는 STX 중공업을 네. 인수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친환경 엔진 수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대비하는 청사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뭐 경쟁력 제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특히나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그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진으로 그렇죠. 꼽힐 수가 예.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룹사의 물량을 충당하느라고 저희가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엔진 주문을 이렇게 원활하게 받아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진 사업부에 대한 캐파 증설 의미이기도 하고 친환경 엔진에 대한 발주가 좀 늘어나는 거를 소화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품사들 중에서 가동률이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관심주로 꼽아주신 현대미포조선. 이 다른 조선업체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PC선, 그러니까 석유화학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호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전방 산업이 좋아서 조선업으로 수주가 갈 수 있는 섹터를 지금 고르라고 하면 예. 조선 내에서 이제 오일이랑 관련된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작년 대비 절대적인 발주 척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영역이 오일 탱커, 케미컬 탱커 그리고 LPG선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까지 봤을 때 저희가 이 PC 쪽에 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잘 나와야 저희가 주가 상승에 대한 네. 기대를 걸 수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방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미포조선이 가장 밝은 상태라고 보실 수 예. 있습니다. 사실 올 초만 해도 이제 조선업 10년 고생 끝나고 뭔가 좀 턴어라운드, 확실한 턴어라운드 했는데 네. 그동안 이제 봄 돼서 주가가 오르면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9월, 10월에는 변동성이 많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하나오션의 유상증자에 대한 예. 권리락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이 그 회사 하나의 주가만 조정되지는 않을 거고 저희는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월 말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선업체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3분기는 그닥 그 특이사항이 없는 어닝 시즌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영업일수도 가장 모자라는 예. 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어닝 모멘텀을 가지고 조선주에 좀 그
실적 시즌에 접근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9월, 10월 지나고 나서 내년에 투자 성과를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1월, 12월에 이제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올 연말로 갈수록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우리 주력 산업의 하나인데 정말 빨리빨리 더 좋은 실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